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자율주행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현대자동차가 설립한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의 글로벌 위상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으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동아제약의 오쏘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비타민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출시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샤오미가 독자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샤오미 최고 경영자는 향후 10년간 최소 500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기술 자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혜진입니다. 오늘 코스피 겨우 2,600선을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건데요. 또 최근 낙폭 과대 업종이 순환매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곧 발표될 미국의 PMI와 엔비디아의 실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 방송 공략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미드필더 종목이었던 ENF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2% 넘는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앞으로 급등할 종목들과 또 투자 노하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웠죠, 그죠?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와, 전 세계 뭐 유일무이한 천조국,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연한 공포감과 좀 두려움이 오늘 증시를 아침부터 그냥 종가까지 계속 좀 밀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주도주도 없고요, 그죠? 테마도 없고 끝까지 그냥 힘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월요일 장치고는 상당히 좀 허무한 흐름인데요. 오늘 그래서 좀 관련한 내용들 악재가 나왔으니까요. 또 한번 좀 점검해 드리겠고요. 지난번 이제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나 상호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좀 짚어드렸죠. 팔 때가 아니라고요. 투매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악재는 제가 또 어떤 시각으로 좀 말씀드릴지 오늘 한 시간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위너 11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만큼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감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기록의 경기죠. 주식도 참 이렇게 몇 년 만에, 뭐 몇 번 만에, 뭐 이렇게 기록을 찾는 걸 참 좋아라 하는 마켓인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108년 만에, 1차 세계대전 이후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일단 강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트리플 A였거든요. AAA.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신용등급을 A1으로 강등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흐름들이
오늘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 선물 하락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좀 조정의 빌미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도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지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이자도 올라가고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시가 트럼프 관세의 벽을 허들을 하나 넘기고 왔는데 더 큰 벽이 있나? 자, 이러면 후퇴하는 것인가? 셀인 메이가 맞는가? 여기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게 과거의 사태처럼 우리가 항상 트럼프 2기도 1기와 비교해 가면서 지금 증시가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고 걷다 보니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잘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신용등급 하향도 무디스가 처음이었다면 아마 폭락을 했을 겁니다. 오늘 또 제가 나오는 월요일이 또 블랙 먼데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2011년 S&P죠. 스탠더드 & 푸어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고요. 2023년 재작년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세계 3대 평가사죠. 스탠더드 & 푸어스, 피치, 그리고 이 무디스. 그러니까 무디스가 맨 마지막에 했을 뿐, 그죠? 앞서 뭐 헝아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3대 평가사들은 이미 신용등급을 강등해 놓은 상황이다. 놀랄 건 아니다. 이미 벌어졌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을 봤을 때 S&P가 이때는 증시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피치가 했을 때도 여기 지금 A 플러스 정액이죠. AA1 무디스도 한 단계, 그러니까 최상의 등급에서 한 단계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뭐 뉴스만 틀면 나왔잖아요. 그죠? 뉴스만 틀면 나오고 증시 기사만 찾아보면 계속 무디스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증시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투매는 별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올라가는 업종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막 때려 파는 투매는 공매도도 막 증가하진 않았고요. 외국인 매도도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살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누군가 공포감에 집어던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이때는요.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2011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6.7% 당일 하락을 했고요. 바닥을 확인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그때 3.8%가 하락을 했고요. 저점 확인은 34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쇼크죠. 미국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죠. 그죠? 미국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때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 때죠. 그죠? 그리고 2023년도 피치가 강등했을 때는 2개월 전에 전망 조정을 했습니다. 즉, 기습적으로 강등하는 게 아니고요. 니네 2개월 전부터요. 피치도 하향 조정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해서 위험하네요.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개월 전부터 계속 립 서비스를 하다가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일 하락폭은 1.4%밖에 안 나왔지만 저점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코스피도 1.9% 하락폭은 적었지만 저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게 길어지는 걸 원치 않지요. 그죠? 차라리 하루 급락을 하더라도 빨리 반등을 하는 게 낫지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볼게요. 자, 지금 무디스는요. 이러한 그 앞서 S&P와 피치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증시에 충격이 없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까 피치는 얼마 만에 했죠? 2개월 전부터 예고했죠. 무디스는 언제 예고했을까요? 미국 조금 위험하네. 우리가 내릴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얘기했을까요? 예고성 강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1년 6개월 전에 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가 지금 미국 증시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가 연준을 좀 압박하는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세게 하라는 주문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심플 이즈 베스트. 악재는 계속 심플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악재가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오히려 계산하긴 편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x, y 함수 푸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증시가 거기에 따라서 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뭐 하드 지표, 소프트 지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거 다 일단 다 밀어놓고 그래서 트럼프가 뭐래? 이거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을 해주는 굉장히 심플한 흐름입니다. 그죠? 지금은 어디에 와 있다 그랬죠? 지금 차질을 벌였고요. 증시가 조정을 한번 세게 맞았습니다. 우리 3월 달에 세게 한번 맞았죠. 그리고 협상 진전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상승을 했죠. 그죠? 그리고 관세 뉴스는 이제 침묵하고 지금 나온 뉴스가 그래서 이 무디스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죠? 무디스 이제 슬슬 나오죠. 무디스의 신평 얘기 나오고 이제 경기 지표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뭐 PMI 이런 지표들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이제 관세 뉴스가 침묵. 그죠? 앵커님 코멘트에 관세 얘기가 없었죠. 그죠?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계가 뭐 정점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으면 다시 차질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죠?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끝날 듯 하면서 계속 화력 싸움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주식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증시가 예전처럼 역시 미국이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바닥에서 또다시 100% 반등을 하고 이런 일은 저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일단 국내 증시를 보자는 거죠. 오늘도 약간 좀 형편없었습니다만 국내 증시의 변화 이것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피부에 느껴지고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종목들 또 많은 스몰캡 종목들과 더불어서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죠? 자,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전 같았으면 작년 같았으면 이런 악재 나왔으면 한 조 단위로 때려버렸겠죠. 그죠? 증시 한 3% 폭락 나오고 투매 또 시장 또 아수라장 됐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그냥 뭐 별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이제 이 매수로 국내 증시에 빈집털이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외국인 3주 연속 코스피 현물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놈들은 언제 사는 거야? 공매도 재개했더니 이 쇼커버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틀렸다 그랬죠, 그죠?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하니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공매도 더 때리더라고요. 2차 전지 완전 발표났죠,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슬슬 비어났었던 고가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3주 전에 2,700억 매수 들어왔고요. 여기 보이시죠? 2주 전에 5,500억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1조 1,000억 들어왔습니다. 물론 매도가 규모에 비해서 작년에 매도했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수치지요. 그죠? 그러나 일단은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3월 초까지는 삼성전자만 집중 때렸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외국인 정말 미웠죠. 그죠? 그리고 3월 초에서 4월 말까지는 인덱스 전체 매도 셀코리아로 인덱스를 그냥 전 종목군들을 코스피 200 종목들을 다 때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작년 하반기 고점 대비 외국인 매도가 45조 원 나왔습니다. 45조 팔다가 지금 1조 사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미약합니다만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식은 항상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그죠? 의미 있으면 양이 있다 그랬죠? 그럼 아직도 44조를 살 수 있는 의미 있다. 매수 여력이 있다. 그죠? 또 더 사는 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 고점보다 더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워놨던 거 채워놓으면 놔도 44조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 왜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 국내 증시가 올해는 국내 증시를 시작하라는 말씀,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PBR이 너무 낮다. 그죠? 70% 넘는 기업들, 이게 상장 주식 중에 70% 넘는 기업이 청산가치인 PBR 1 미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업이 영위할 활동할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70%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산가치, 내가 지금 답 하나 많아 영업을 안 해도 70%
하는 기업 70%는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자, 미국이 이 PBR이 굉장히 높죠. 미국의 기업들은 보통 한 20배, 30배 이상 PER, 그리고 PBR도 한 4배, 5배 그냥 줍니다. 왜 미국은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반 이상은 차지하겠죠, 그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 패권, 세계 1위의 군사력, 뭐 다 인정합니다. 근데요, 미국 증시는 증시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주주 환원율이 90%입니다. 벌어서 누구 주는 거? 주주 주는 거. 내가 왜 벌어요? 주주 주려고. 뭐 물적 분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왜 우리가 구글은 왜 미국에 없어요? 알파벳 AB만 있어요. 걔네는 분할을 안 해요. 분할은 걔네네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죠? 내가 키운 송아지 왜 남의 집 줍니까? 그죠? 주주 줘야죠. 그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중국보다 주주 환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PBR 우리는 고평가를 줄 수가 없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이 되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주주 환원율을 올려주면 최소한 중국만큼은, 신흥국만큼은, 대만만큼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것만 바꿔줘도 지수가 5천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게요. 기업이 더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마켓만큼만, 중국만큼만이라도, 공산주의 국가만큼만이라도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우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밸류업이라는 우리가 물꼬를 텄다면, 이제 이 바텀업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도 취득해서 소각하고, 쟁여놓지 않고 소각하는 비율도 눈에 수치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도 개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줄 이제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자, 이번에 우리가 6월에 있을 대선입니다. 그죠? 대선 주자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들이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질서 확립,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투자 환경 개선, 세제 개선. 매전에 뭔가 저는 답답했던 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좋아요. 잃었으면 고쳐야죠. 근데 고치는 척만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보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준비했는데요? 뭘 했는데요? 그죠? 이런 문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의 메인 테마는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으로 대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번 대선의 증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포커스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대선이 뭐 내년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보름 남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봄봄봄 프로젝트 제가 올해 계속 외쳤던 거는 봄부터 지난 겨울부터 올해부터 올해는 국내 주식 해야 됩니다. 올해는 해야 됩니다. 해서 봄봄봄 프로젝트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번에 큰 폭락이 있었지만 바로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모멘텀 시황관을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우리는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프로젝트는 PF처럼 딱 달성되면 해산, 그죠? 해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번 프로젝트는 허니문 랠리 프로젝트입니다. 조기 대선과 더불어서 허니문 랠리라는 게 뭐냐면 이 정권이 바뀌면요,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증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는 많은 정책을 펼치고요. 기업들은 그 정책과 더불어서 호흡을 맞추고자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민간이 살아나고요. 내수가 살아나고요. 이것이 뭐 반짝이고 사라질지 아니면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활활 타오를지는 아직은 미지죠. 단언할 수는 없죠. 그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증시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일단은 올라가잖아요. 안 좋아요? 그럼 다시 빠지더라도. 실적이 일단 올라갔다 실적이 진짜 좋아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일단은 갔다가
위든 아래든 보겠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레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이 아니면 대선은 5년을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뭐 헌법 개정안 그건 나중에 일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카운트는 5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본본 프로젝트를 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난 본본 프로젝트는 3월 달에 있었는데요. 30.34%로 목표 수익률이 25%였거든요. 근데 30% 이상 높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누적 수익률은 30.33%로 공식 마감하겠습니다 하고 프로젝트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많은 종목 매매하지 않아요. 한 8종목, 10종목 정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률을 쌓아 나가는 거지. 막 다다다다다다 매일 한 종목, 두 종목씩 쏘면 따라할 수도 없고요. 수익 나도 그 돈 별로 안 됩니다. 그죠? 집중해서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퓨처캠, TLB, 현대위에 카카오, 뭐 청담글로벌, KNJ, 오리온 이런 종목, JVM 이런 종목들로 누적 수익률 30%를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드렸던 결과가 있고 작년에요. 아니요. 지지난달에 3월에요. 그죠? 3월에. 그래서 이 증시 폭락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단 시황, 방향이 맞아야죠. 그죠? 종목이 아무리 맞으면 뭐예요? 방향이 틀리면 다 어긋납니다.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 갖고 와봐요. 내일 시장 3% 폭락, 5% 폭락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냅니다. 그렇죠? 윌리엄 오니엘 캔슬림에서도 마지막 M 다른 게 다 맞아도 마지막 마켓 다이렉션 마켓 시장의 방향이 틀리면 앞에 6개가 다 틀린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은 시황. 그죠? 이런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 제시를 수시로 해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미국 증시 하락률이 7%가 폭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엔비디아 급락도 치명적이고요. 이때 지수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국 추가 관세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이 관세 카드 악재는 어차피 끌고 가야 하는 스테키한 악재다. 이거는 떨어낼 수가 없다. 트럼프가 뭐 임기를 그만 하야하지 않는 이상 증시가 그럼 5년 동안 떨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락 수준은 감내합니다. 3%가 떨어지는 날 감내하라 그래요.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그래야 됩니다. 투매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투매 금지 구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구간에 같이 하고 계셨다면 이런 내용을 받아보셨겠죠. 그죠? 뭐 별거 아니네 저거 아마. 무디스 저거. 그죠? 이런 시황. 그리고 그 시황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이죠. 매매를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죠. 그죠? 1차 목표 주가 설정 얼마 좀 이렇게 얼마에 하고 바닥 탈출 잘하고 있고요. 아직 뭐 잘 가고 있습니다. 6%대 윗꼬리 양봉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주고요. 세 번째 관리가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다음은 체결을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냥 목표 주가 맞았죠? 자, 맞았죠? 이러면 여러분들 매매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자, 매도 되셨나요? 매도 완료, 일반 매도 완료, 매도, 절반 매도, 일반 매도, 전량 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회원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드렸던 인증샷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 종료하면서 분명히 3월 달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마감하지만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바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일즈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는 항상 무료로 대신에 여러분들 선착순 20분만 이거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하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딱 20분만 이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번에는 이 탄핵 정국으로 해서 또 빨리 대선이 왔지만 이번 또 이런 허니문이라는 아주 특수성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하시는 방법은 일단 QR 보이시죠? 여기 찍고 들어오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찍고 들어와서 이 확인만 눌러보시면 선착순 20분만 딱 마감해서 여러분들 뭐 내일 20명이 마감되면 내일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워밍업을 하고 시작을 할 거니까
지난번에도 한 2주 방송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도 안내했더니 2주 만에 다 채워졌거든요. 또 오늘은 모르겠어요. 장이 안 좋을 때도 그랬으니 이번에 뭐 장이 올해는 좀 괜찮잖아요. 빨리 채울지 모르겠지만 선착순이라는 이 또 허들이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기업 실적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슬기로운 실적 시즌 생활 어떤 건가요? 네, 슬기로운 그 전공의인가 보셨나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회를 봤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카피를 해왔습니다. 네. 슬기로운 실적 생활이라고요.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되면 실적이 좋은 데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나쁜 데도 좋은 데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안 좋은 데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도대체 뭐야 제로 노출이야. 아니면 실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뭐 네 멋대로야? 엿장수 만들어야? 아니요. 주식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4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실적이 best인 경우와 good, bad, worst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올해 뭐 일단 반에 한 50명 있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로 보면. 자, 그러면 5등 할 줄 알았는데 2등 한 거예요. 시험 본 거보다 더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지요, 그죠? 연대 갈 줄 알았더니 고대 간 거예요. 아니 서울대 간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굿. 기대도 안 했는데 좋아요. 너는 이번에 보니까 약간 좀 별로네. 근데 뭐야? 노력도 안 했는데 점수는 잘 나오는구나. 공부머리가 있네. 이런 거죠, 그죠? 자, bad.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이거 보니까 2차 전지가 대부분 그랬죠, 이번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역시 안 좋았네. 그죠? 근데 워스트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으면 작살납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죠? 어렵진 않죠. 그죠?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재무제표와 숫자만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명한 종목들이에요. 그죠? 방산에서 가장 이번에 실적 시즌에 핫했던 LIG 넥스원입니다. 자,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어요. 주가는 안 좋을 줄 알았으면 올라갔겠어요. 그죠? 좋을 줄 알았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쁠 줄 알았다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세가요. 그죠? 좋을 줄 알았는데 추세가 왜 내려가요? 나쁠 줄 알았는데 추세가 왜 올라가요? 그죠? 앞에 알았는 데는 뭐뭐 할 줄 알았는 데는 주가의 방향입니다. 좋을 줄 알았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물론 방산주가 주도 업종이긴 했지만요. 그죠? 그럼 업종은 뭐 실적 거꾸로 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 데는 뭐냐면 주가도 그렇지만 실적을 볼게요. 970원 영업이익 시간이 없으니까 이 OP만 보겠습니다. 1,700 계속 증가하죠? 증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영업이익이 23%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3%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1,136억. 컨센서스를 75% 상회. 전년 동기 영업이익률 69%와 증가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그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 이날 주가가 한 20% 이상 올라갔죠. 아직도 오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다. 계속 좀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종목들 이거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자료를 만드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BHI입니다. 이 종목들 계속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실적 미쳤네. 이걸 어떻게 찍었지? 자, 되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좀 볼륨이 작으니까 보기가 좀 더 쉽죠. 숫자가 하나가 없으니까요. 그죠? 81억, 150억, 219억 나왔습니다. 자,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이었죠. 그죠? 45% 작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요. BHI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80%. 근데 영업이익이 253% 증가했습니다. 자, 45% 좋았던 기업이에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 갑자기 점프. 자,
연간 영업이익 219억 내던 회사가 반기도 아니고 분기 영업이익 124억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버려요. 1분기에 124억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이번 영업이익 한 5, 600억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쭉 그냥 실적 발표하자마자 올라가 버리죠. 그죠?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있었죠. 좋을 줄 알았으니까. 좋았으니까요.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스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진짜로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오늘 시초가에 그냥 던졌습니다. 갖고 있다가 동시효과 시장가로 우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매도하고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저기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주고요. 까치밥 줘야지요. 그죠? 주고 우리는 점상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갭이 또 뜨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바닥에서 한 2, 3일 동안 5, 60% 뜨면 못 가져갑니다.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볼까요? 자, 그러면 74억. 자, 그래요. 그냥 평타 74억. 그리고 작년에 조금 잘했네요. 102억. 영업이익 3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보니까 매출은 76%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9%가 뛰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37% 증가율을 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149% 영업이익.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인데요. 점상, 그죠? 이건 상한가다. 상한가 한 방 무조건 간다 이거.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시장가로 전량 매도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또 시작을 하실 허니문 프로젝트 이런 종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굿! 기대도 안 했는데 좋아요. 자, 뭐예요? 티니핑, 그죠? 네, 사멘터 적자. 아유, 저희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요. 딸인데 티니핑을 한 3, 40개 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근데 적자를 내더라고. 내가 그렇게 사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역시 돈 안 되는구나. 손오공도 그렇고 완구 만드는 회사는 돈이 좀 안 되나?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선입견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사라고요. 티니핑 극장 가서 눈물의 핫쇼핑인가 그거 보고 와서 이거는 되겠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안 샀어요. 이 완구 만드는 회사는 돈 못 벌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봐 안 되잖아. 근데 반성했습니다. 역시 64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1분기 63억 흑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증가가 없죠. 처음 내는 흑자니까요. 3년 만에, 4년 만에요. 그죠? 증시는 진보상도 좋아하지만 우등상도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상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강력하게 좋아하죠. 그죠? 상한가 가서 아직도 가고 있는 티니핑, 쌈엔터입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좋은 케이스죠. 그죠? 자,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도 건기식 기능식품 업체예요. 평타 꾸준합니다. 그냥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250억, 250억, 230억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경기도 크게 안 타고요. 그죠? 코로나 때 조금 더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으니까 조금 더 많이 팔았다가 그냥 쏘쏘합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뭐지? 1분기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증가는 못했어요. 작년에 오히려. 기대를 안 했죠. 그냥 네 밥벌이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구나. 실적이 기복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영업이익이 84억. 전년 동기 대비 138% 급증했습니다. 뭐야, 얌전한 고양이가 갑자기 실적이 부뚜막에 딱 뛰니까 뜨거 하면 주가가 상한가까지 폭등을 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기대도 안 했는데 좋음. 이게 바로 실적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기대를 했는데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실적이 정체되거나 적자거나 이렇게 기대를 안 한 차트. 심지어 시젠, 코로나 때 시가총액 콜스닥 2위까지 올라갔었던 진단키트 기업이죠. 코로나 이 엔데믹 되니까 너는 앞으로 뭘 먹고 살래? 하다가 2023년 적자 나고 작년에도 적자 났는데 뭐야? 1분기 갑자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저도 기대도 안 했거든요. 키트 기업들 가끔 오늘도 키트 몇 개 또 주가가 급등하긴 했는데요.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 급증한다고 해서 그렇게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갔다. 맨날 이거
이거 말고는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뭐야? 실적 나왔네 하니까 시젠이 움직이지요. 그죠? 이런 것들. 기대도 안 했는데 적자 기업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들. 자, 이제 실적 좀 아시겠죠? 베스트와 굿. 자, 그럼 조금 왜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지는지 볼까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자, 대표적으로 클리오라는 기업, 화장품 기업 중에 화장품 요새 좀 다 좋았잖아요. 실리콘투, 뭐 VT, 기존 주도주들 다시 다 올라갔는데 얘만 주구장창 빠지다 또 빠집니다. 왜요? 자, 실적이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27%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였어요. 안 좋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안 좋네. 근데 더 안 좋아. 영업이익 11억 났습니다. 컨센서스 72억이었는데 큰 폭으로 밑돌았다. 컨센이 71억이었는데 11억밖에 못 낸 거예요. 주가 저는 더 빠진다고 봐요. 그죠? 이런 거. 화장품 업종에서 홀로 낙동강 오리알 됐죠. 그죠? 못 가요. 왜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잖아요. 그럼 못 가요. 그럼 못 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LNF 2차 전지는 아시죠? 안 좋아요. 2024년 2천억 적자, 2024년 5천억 적자. 근데 이번에도 또 1분기에 또 1,400억이나 적자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야 이제 좀 가나 했는데 어딜 가? 다시 내려가. 어디로 와? 근데 많이 빠지진 않죠. 그죠? 왜요? 주가는 이미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이러다가 또 빠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을 거 미리 알았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빠질 뿐, 그죠? 못 올라갈 뿐,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자 마지막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 바닥에서 카페24 작년에 굉장히 말매 많이 해드렸죠, 그죠? 카페24 주가는 저기 바닥에서 2만 원대부터 더 밑에는 만 원대부터요. 2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약 한 3, 4배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야 얼마나 좋을까? 주가는 4배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가 이만큼 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배가 올랐으니까요. 근데 실적을 딱 깠더니 뭐야? 좋긴 좋아요. 좋긴 좋지. 뭐 2024년 4분기, 1분기 실적 부분 나쁘진 않습니다. 나빼드 그러나 너무 좋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4% 감소했네. 추정치 대비도 5.4% 하회했네. 뭐예요? 아뿔싸. 주가는 4배 올랐는데 더 이상 실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방향을 튄 거예요, 딱. 그죠? 고점에서 확 쏟아져 버리죠. 그죠? 이런 카페24.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거.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죠? 풀무원 같은 것도 보여요. 풀무원도 이거 저도 그때 풀무원 많이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작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풀무원도 1분기 실적 보니까 380억, 260억, 620억, 918억 진짜로 이제 성장하는구나. 미국에서 만두 파는구나. 두부 파는구나. 일본에서 이렇게 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뭐야? 1분기 왜 이래? 감소해버렸어? 증가세를 해야 되는데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대기하다가 실적 안 좋은 거 1분기 실적 실망하니까 빵! 식음료들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마지막 SP3립 같이 이런 거.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이제 슬슬 올라가나 했더니 꽝!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자, 뭐예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단계 어닝 시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슬기로운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그러면 제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았던 기업과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았던 기업 2개 위너11은 오늘 없지만 종목 소개 간략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너11 라인업 종목은 없지만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히든주에 대한 자세한 힌트 알아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뜻밖의 호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알아봤던 실적 구분법의 그 2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2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수출이 증가한 방산 섹터의 막내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대장주보다는 이런 막내 종목 포착하시는데 정말 선수시잖아요. 이 2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도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자세히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2종목만 갖고 온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너11은 약간 좀 스핀오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좀 블랙아웃 기간,
네, 오셔서 확인하시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중요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한 사례 종목들 우리가 또 매매를 해볼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내일 바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종목명 와서 확인하시고 내일 또 신청하셔서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대도 안 했는데 좋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어떤 기억나시죠? 기대는 안 했어요. 누구죠? 사멘터, 그죠? 티니핑. 기대 안 했는데 좋았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자, 먼저 실적 보겠습니다. 자, 70억, 70억 내다가 갑자기 볼륨이 줄어요. 영업이익 3억, 매출도 볼륨이 줄고 영업이익은 감소합니다. 적자 전환까지 했어요. 야, 너는 안 되는 놈이구나. 기대치가 확 낮아졌죠.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다시 18억 보여주면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해주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전 사업부분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HBM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습도를 제어하는 기술만큼은 국내에서 제일인 기업입니다. 그죠? 이 미세 공정단, 그러니까 고 공정단으로 갈수록 이 수율이 잘 안 잡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은 또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또 많은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 웨이퍼는 제가 피자의 도우라고 말씀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립니다. 피자의 도우.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공정, 후공정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도우, 판. 이 판에 여러분들 피자 도우가 막 습기가 막 차 있어요. 여기 토핑이 될까요? 아니죠. 막 하다가 막 뭉개지고 부스러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 습도를 45도에서 45%에서 1%까지 잘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실적이 요것 때문에 증가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키워드만 좀 빨간색으로 뽑아왔는데요. 자, 주가라는 것은 제가 왜 이 실적의 비밀은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졌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아졌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았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았다. 뭐예요? 자, 방향성이죠. 올해 실적 분기 발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적 발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묻습니다. 1분기 실적, 그 다음, 2분기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향성은 바로 다음의 실적입니다. 하반기, 매분기 후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가 이런 걸 뭐라 해요?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작, 원년. 그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 얘가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업부가 크진 않아요. 근데 주가에는 이렇게 메인 메뉴가 있으면 약간 이 디저트 뭐예요? 태양광이 하나 껴 있어요. 사업부에. 그래서 태양광 너무 좋잖아요. 풍력주도 좋고요. 그죠?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좋으니까 요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원재료가 좋고 이런 이 디저트도 아주 좋은 디저트가 있으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관련한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간상 주가가 어때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오지요. 그죠? 양봉 슬슬 타고 올라옵니다. 자, 이거 저만 알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600억대면 시가총액 600억짜리들은 기관에서 잘 못 사요. 기관도 펀딩 규정이 있고 웬만하게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을 잘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걔네들 하다가 빈 게 많아서요. 그죠? 자, 근데 자, 금투, 투신, 삼호 이제 선수들이 이제 슬슬 매수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급등해서 13,000원, 14,000원 되면 시가총액 1,000원 넘어가면 그때 또 누가 들어와요? 추종하는 연기금 들어오고요. 그죠? 그때 이제 볼륨이 덩치가 커지면 이제 또 헤비급 선수들도 끼어들겠죠.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 양봉 밀집 5일선 상승 패턴. 또 지금 지수는 음봉 밀집이죠. 지수와 디커플링 되는 종목 찾으라 그랬죠. 지수가 양봉 3개인데 음봉 3개 찾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못난이 종목이고 이렇게 지수가 음봉이 밀집하고 오늘 코스닥은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21선 깨졌습니다. 음봉이 3개, 흑산병 났어요. 근데 얘는 양봉만 6개,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조지표 지수입니다. 지수보다 훨씬 강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그죠? 내일 바로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습니다. 자, 얘는 매출 실적 볼까요? 자, 170억, 280억, 370억, 519. 왔다. 너무 정석적으로 50등, 40등, 30등, 20등, 10등 너무 잘 가주죠. 근데요, 영업이익률이 37%인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영업이익 49% 성장했습니다.
얘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씩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을 하는 기업인데 갑자기 1분기에 49% 성장했다니까. 뭐해? 그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네. 그죠? 더 좋을 줄 알았네. 영업이익률이 27%,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죠. 그죠? 이 방산 수출, 시추하는 기업이고요. 방산에서는 무기 체계, 그리고 시추에서는 고온 전지 이쪽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당 밸류업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밸류 공시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이거는 NXT 시세고요. 이건 가짜죠. 이거 제외하면 요거. 자, 고점이라는 것은 물린 사람들이 많은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흐름인데요. 자, 이거 매물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려봐 여기 한 번 물렸는데 뭐. 그렇죠? 이거 그냥 쉽게 뚫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죠? 이거 바로 내일 이것도 공략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어닝과 관련해서 슬기로운 실적 시즌 알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매매로 접목시켜서 또 수익을 내야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부분 체크하시고 또 오늘 들어오셔서 우리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이번 대선 또 5년 만에 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1분기에 이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한 종목들이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선 보름 남기고 한국 증시 재평가 기대감 알아보고 왔고요. 또 실적을 활용한 투자 방법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